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서울시를 구별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관악구 쪽인데요. 관악구는 앞으로 미래 전망이 어떨지, 이쪽에 투자해도 괜찮을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관악구의 위치부터 살펴봐야겠죠. 예, 지금 보시게 되면 관악구의 위치를 제가 표시해놨는데 서울이 이렇게 있을 때 강 이남의 왼쪽 편, 그러니까 이제 서남권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남권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동작구, 오른쪽으로는 서초구,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 관악산이 접해 있고, 왼쪽에 금천구와 안양 쪽, 이쪽으로 접해 있는 곳이 바로 관악구의 위치입니다. 자, 관악구 인구를 먼저 살펴볼게요. 1980년도에는 50만 명 정도 인구였다가, 00년 들어서면서 52만 4천 명으로 좀 늘었죠. 그리고 05년도, 03년도까지 53만 1000명으로 역시나 소폭이지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10년대 이후부터는 인구가 좀 줄기 시작해서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만 15년도에는 50만 9천 명, 20년도에는 49만 5천 명으로 50만이 깨지고요. 현재 23년 기준했을 때 48만 6천 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관악구는요,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서울이 출생률이 가장 낮습니다. 0.59명인가 그걸로 되게 낮은데, 전국 평균은 0.78, 71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서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 관악구입니다. 0.42명. 이건 거의 애가 안 낳는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신혼부부들이 여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악구가 서울 중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느냐. 단순히 아파트 평당 가격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25개 구 중에서 20위, 이거 좀 약간 하위권에 좀 쳐져 있죠. 평당가는 3,50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순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강남 상구와 마용 성광 이런 애들이 좀 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부에 있는 것들, 동작구나 종로, 그 다음에 강남 사구에 포함돼서 강동구, 뜨고 있는 영등포, 목동 들어있는 양천구 이런 게 주로 상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좀 하위권 중에서도 좀 꼴찌그룹, 20위 이하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서울 외곽에 있는 곳들이 주로 많죠. 금천구나 강북구나 도봉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악구도 사실은 거기서 아직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장점은 입지가 좋습니다.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지도를 살펴보죠. 자, 보시게 되면 관악구가 이쪽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인데 바로 오른쪽 편이 방배동이죠. 그리고 한 칸 더 가게 되면 강남입니다. 그래서 이 2호선 라인이 봉천역, 신림역, 서울대 입구역, 낙성대역이 이제 관악구인데, 여기서 몇 정거장 한 4, 5건 정도만 가면 강남이나 선릉, 역삼, 이태일한도 쪽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보통 지하철 교통으로 한 15분에서 20분이면 강남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있고요. 그다음 현재 바로 이 영등포구랑 가깝다 보니까 여의도의 출퇴근도 버스 이용으로는 가깝습니다. 자차 이용도 가깝고요. 그래서 우리가 3대 핵심 업무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도심과 그다음 영등포 여의도권역, 그다음에 강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영등포 여의도권역과 강남 권역을 아주 쉽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에 갈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악구에서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또 이동도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한 게 전 장점이라고 봅니다. 관악구 25개 구 중 몇 위인지 아까 보셨죠? 20위 정도가 됐는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점은 입지는 좋습니다. 지도상 보게 되면 위치가 괜찮은데, 그러나 경사가 매우 심하죠. 그래서 가보게 되면은 평지가 별로 없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경사가 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특히나 자녀들, 애기들을 키우려고 그러면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관악구가 0.42명의 출산율을 보이는 것도 이런 경사가 심해서 어떤 신혼 거주지 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학군하고 인프라가 좀 취약한 편이에요. 인프라가 취약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상권이 안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 문화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그런 건 있고, 그 다음에 3, 4인 세대가 실거주의 매력도가 부족하죠. 그죠? 경사가 심하고 학군이 좋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 동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여기서 키우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까지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면 저렴한 어떤 가격을 보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나 내가 소득이 좀 쌓이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이런 식의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도가 좀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악구 교통 및 호재 볼게요. 첫 번째는 교통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림선은 작년에 개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부선과 난곡선까지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죠. 서부선이 지금 28년, 29년 정도에 이제 개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난곡선은 얘보다 조금 더 늦어집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개통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 무슨 뭐 다리가 생겼다 내지는 도로가 확장됐다, 도로가 신설됐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재긴 호재인데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호재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제가 여기다 넣은 이유는 강남자가 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도로가 개통이 됐다, 어디로 빨리 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A 동네에서 강남에 직행할 수 있는 도로가 생겼다, 당연히 강남권 근무자들이 이쪽에 수요자로 편입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강남순환고속도로는 강남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비구역이 진행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죠. 예, 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먼저 신림선 먼저 보겠습니다. 신림선은 여의도서부터 쭉 내려와서, 신림선이니까 당연히 신림역을 지나서 요 아래쪽 서울대 벤처타운역을 지나 관악산역까지 가는 라인이고요. 연장선상에서 난곡선은 보라매 공원에서 이 신림선이 약간 지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난곡동 방향으로 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서부선도 마찬가지로 이 서울대 입구역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서 요 라인이죠, 요 라인. 해서 결국은 여의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은 2호선을 이용해서 동서로 이동하는 축만 있었는데 남북으로 이동하는 지하철역이 별로 없었으나 지금 3개나 생겨나게 되는 거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성도 증대가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정비구역이 진행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신림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신림 뉴타운. 위치가 어디냐면은, 위치는 이제 여기인데, 여기가 신림 뉴타운인데요. 여기 신림역에서 신림선이 생겨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관악산역까지 갔죠? 여기는 그동안은 불모지였죠, 불모지. 예, 뭐 아무런 지하철역이 없었고 신림역까지 가는 것도 버스 타고 한참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생기게 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의도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고 올라가서 신림역 통해서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이 상당히 증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림 뉴타운은 여기 뭐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덩치는 1, 2, 3순서로 크고요. 속도는 반대로 3, 2, 1 속도로 빠릅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입주하실 것들은 이제 3구역으로 하시면 되고, 느려도 난 좀 덩치가 큰 걸 좋다, 그다음 여기 좀 가까우니까 1구역을 선호하시면 됩니다. 3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일반 분양해서 30대 1 정도로 1순위에서 좀 마감이 됐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신통기획 같은 것들, 모아타운 같은 것들 지정돼서 나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존부터 했었던 재개발 같은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봉천 14구역이라든가 봉천 4-1-2구역, 4-1-3구역 뭐 이런 것들이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고,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것도 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도 약간 좀 외곽에 좀 처진 곳이었으나 이렇게 서부선이 지나가게 되면 아마 여기쯤, 그 다음에 여기쯤 요런 지역으로 그 정류장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초역세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이 지하철역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일대도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도상 보시게 되면 이러한 개발지 외에는 전부 다 아파트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고, 이렇게 아파트고, 이건 학교고, 이렇게 아파트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다 아파트죠. 이렇게 아파트고, 아파트고 한데, 이러한 남아있었던 블랭크가 전부 다 아파트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아파트촌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에 계실 때 빌라랑 섞여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주로 선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그럼 기존의 아파트도 가격 상승에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그 개발, 정비구역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인프라도 잘 안 갖춰져 있다는 이런 이미지들이 개선이 되는 거죠. 주거 환경이 개선되게 되면서 상권이 확충되고 인프라가 구축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만 남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악구의 상권을 보겠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상권은 매출 기준 전국이 15위입니다. 굉장한 상권인 거고, 그다음 옆에 있는 사당역과 왼쪽에
있는 신림역 상권도 상당히 큽니다. 샤로스길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샤로스길이 굉장히 좀 젊은이들 많이 찾는 그런 거리가 됐죠. 위치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서울대 입구역 있죠. 요 상권이 지금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샤로스길이에요. 샤로스길.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좀 독특한 어떤 가게들, 예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커피숍들,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죠. 젊은 층들이 많고, 저도 뭐 몇 번 가봤습니다만, 좀 독특한 음식들도 많더라고요. 맛도 있어요, 보통. 예. 자, 그 다음에 관악구 랜드마크 아파트 및 주변 가격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를 한번 봐보죠. 자, 관악구에서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로 꼽히는 것은 봉천역 아래쪽에 있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바글바글하죠.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규모 오피스텔인데 관악구가 특징이 뭐냐면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1인 가구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지금 보시면 9평, 8평, 7평, 8평, 13평 뭐 다 이 정도잖아요. 1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평형대의 오피스텔이 대단히 많다. 복잡하니까 필터로 조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300세대 이상 말하니까 다 사라지죠. 네, 300세대 미만의 자그마한 오피스텔들이 많았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편한 세상 입구는 봉천역에서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8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거래 사례를 보게 되면은 10억 9천에서 11억 정도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1차와 2차가 있는데 1, 2차 합치게 되면 2천여 세대 되고 사실상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원래는 가격이 훨씬 더 비쌌죠. 어느 정도 됐냐면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9월달 같은 경우는 14억 8천까지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현재 11억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한 4억 가까이 빠진 거죠. 그러면은 한 25% 정도는 가격이 내려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쭉 내려와서 직거래는 제외하고 뭐 9억 7천, 올 초에는 9억 7천까지 찍혔다가 이후에는 10억대로 회복하고 11억대를 회복했죠. 1층은 사실상 뭐 논외로 하자고요. 그러다가 올라왔다가 최근엔 1층도차 11억 5천이니까 중간층 정도에는 12억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왕관 쓰고 있는 애들이 이제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연식은 오래됐습니다. 2003년식이니까 21년 차를 맞이하게 됐고 만 20살이 됐는데 세대수가 일단 크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이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최고가는 11억 5,5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나 재작년 9월 이때가 이제 21년 8월달에 금리 인상했으니까 가장 이제 그 마지막 불꽃을 태웠을 때 이때 이제 최고가가 기록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여기도 11억 5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 거래 사례로는 8억 5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약 3억 떨어졌고 이렇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25% 정도 가격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동네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성현 동아파트 8억 7천, 그 다음에 드림타운 아파트 8억 5천, 블루밍 아파트 8억, 그 다음에 위쪽에 관악 현대 아파트 29평형 8억 3천이니까 8억 한 후반 정도. 이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는 가격이 살짝 높죠? 9억대 중반 정도까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하철역이 조금 더 가깝다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부분 다 8억대에서 9억대 초반 정도로 기존의 구축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고 얘네들은 주로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아실 사이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드림타운 아파트, 성현 동아파트, 우리가 이 관악 현대 아파트 이런 곳을 살펴봤잖아요. 그 외에 옆에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진행하고 있죠. 그럼 이런 아파트들이 과연 이제 가격이 얼마가 형성될 것인가에 따라서 기존 새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까지 연관돼서 우리가 가격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가 어느 정도 격차가 적당한지를 일단 판단해야겠죠. 자, 그러면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방배동 쪽을 한번 볼게요. 방배동도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될지를 물론 판단해야겠습니다만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한번 판단해 볼 건데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역 아파트가 지금 최근에 뭐 평균 가격으로 볼게요. 1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층인 거를 좀 감안하게 되면은 12억 정도는 봐도 뭐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5년차 아파트보다 지금 2025년이니까 7년 정도 격차를 두고 이런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 건데요. 뭐 입지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보통 20%, 1.2배 정도로 높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12억에 1.2배를 하게 되면 14억 4천, 14억 5천 정도 되는 거고 2년이라는 기간, 1년 반이라는 기간 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가로 환산하고 하게 되면은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입주 당시에 14억 5천까지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14억 5천이면은 보통 약간씩 요소가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통은 신규 아파트와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한 65% 정도 따라갑니다. 낮은 건 57%도 봤고요. 높은 거는 75%까지 봤는데 보통 65 정도로 기준해 볼게요. 그러면 얘 안에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요 아파트가 14억 5천이라고 한다면 요 아파트 65%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9억 5천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한 1억 정도는 더 상승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러면 얘네가 거의 비슷하게 연동해서 움직이거든요. 벽산 블루밍, 드림타운, 성현 동아아파트, 동부 센트랩이라든가 위쪽에 관악 현대까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 올라가면 우리 좀 올려야지, 우리도 올려야지 다 인정받으니까 요러한 아파트들, 요 새 아파트들이 이제 요렇게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변의 아파트들은 얘네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요러한 것들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년 반 사이에 1억 정도 올라가는 거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악구 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굉장히 이 큰 구역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설명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런 걸 하나하나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댓글로 뭐 관악구 내에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게 되면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떠한 단지가 좀 궁금하다. 단지별 분석 같은 걸 해도 되니까 여건이 된다면은 그런 걸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악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구별 분석을 먼저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예, 그렇게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